저도 트레이너한테 근력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유산소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뭐 3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계속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PT 선생님이 회원님 그냥 하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그라이아이에 놀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혹시 다이어트 해본 적 있으세요? 네, 당연히 있죠. 저는 다이어트를 시행한 날과 시도만 한 날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저도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몸무게에 비해서 10kg가 찐 적이 있었고 그 10kg 찐 상태에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서 지금 유지한 거고 더 빼볼까 해서 이 상태에서 10kg 넘게 빼본 적도 사실 있어요. 근데 체력이 못 버티니까 나중엔 요렇게 이제 돌아오더라고요. 지금 이게 제 적정 체력일 수도 있겠다.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다이어트 얘기를 꺼낸 건 저희가 하는 일인 심리치료와 네. 다이어트가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생각한 공통점은 한 7가지 정도거든요. 7가지나. 네. 그 첫 번째, 다이어트와 심리치료는 불편함에서 시작된다. 음. 입니다. 몸집이 불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네. 제가 여기서 아마 제일 그 최고치를 찍어봐서 알 것 같은데 움직임도 되게 둔해지고요. 네. 이렇게 심하게 움직이면 관절이 아파와요. 뿐 아니라 뭐 옷 입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예쁜 옷 입기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게 심하게 자기 몸이 마음에 안 들게 되면 왜 사람 만나기도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그런 것처럼 심리치료도 똑같이 불편함에서 시작이 되죠. 일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뭐가 너무 힘들다거나 관계가 너무 갈등이 자꾸 발생한다거나 참여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심리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문제나 불편함이 생길 때 내가 좀 도움을 받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트레이너 PT 받으러 가면 나는 바지가 껴서 그게 불편해서 왔는데 인바디 측정해보면 회원님은 하체 근력이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심리치료도 나는 이런 문제, 나는 관계에서 되게 힘들어서 왔는데 사실은 관계가 아니라 나의 뭐 불안이나 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더 큰 원인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알아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도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10kg가 진짜 쪘을 때 하체 비만이어가지고 매장에 맞는 바지가 없는 거예요. 면접을 가야 된다. 그럼 맞는 바지, 병장 바지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장벽이 딱 부닥쳤을 때 더 이상 갈 데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그 심리적인 부분들도 자기가 딱 맞닥뜨리는 뭔가 장벽 같은 게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료실에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두 번째, 아무리 정확한 진단을 해도 소용이 없다.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라는 게 다이어트와 심리치료의 가슴 아픈 두 번째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왜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아는 게 힘이지. 그냥 알기만 하고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경우. 그렇죠. 저보다 더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아는 참여자도 간혹 만나게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다고 해서 그냥 생각만 알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0.1g의 지방도 태울 수 없듯이 그 지식이 맞아요. 심리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고 해도 알기만 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럼 거. 뛰어라. 그렇죠. 저도 트레이너한테 근력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유산소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뭐 3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계속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PT 선생님이 회원님 그냥 하세요. 그냥 just do it. 네. 넘버 3. 아까 금방 just do it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생활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뛰고 많이 움직이고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지고 그리고 심리치료의 경우에는 두려워도 용기 내서 말하고 수치스러웠던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정말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거야 막 지긋지긋해도 그런 나를 껴안고 다시 한번 또 시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결국은 변화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방법은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밖에 없다. 넘버 4. 심각할수록 혼자 하기 어렵다. 왜 다이어트 할 때도 주변 친구들이나 같이 식사하는 식구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기도 하죠. 심리치료에서도 주변에 내가 지금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기도 해요.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것,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작은 변화들에 대해서 알아차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힘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심각할수록 혼자 하는 것보다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저도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주변에서 이제 나 이거 안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일 처음에는 진짜야?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희진이 이거 안 먹는데 식사할 때 이거 먹으러 가도 돼? 하고 한 번 더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제 어디서 이제 다이어트 지식을 갖고 와서 그 방법도 있대 이렇게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하면서 저한테 지지를 많이 해주긴 하더라고요. 나중에 못 먹게 막 야, 너 그거 먹어도 돼? 막 이러면서 막 주변에서 이렇게 변화를 좀 알아채주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좋은 자극이 되는 거. 맞아 빠졌다 그래서 이제 심리치료 같은 경우도 주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너의 달라진 모습이라든지 노력하는 부분에서 지지해주는 부분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거여서 심리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변의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넘버 5 방치하면 악화될 수 있다. 둘 다 심리적인 것이든 신체적인 것이든 패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은 외부에서 다른 새로운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계속 가던 대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조금씩 자기는 그 패턴이기 때문에 익숙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지 잘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씩 더 악화된다라고 보는 게 맞죠. 맞아요. 저도 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넘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 나중에는 뛰는 게 너무 힘드니까 누가 굴려줬으면 좋겠다 진짜. 그래서 나중에 안 뛰었거든요. 근데 그게 덕분이니까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걷기도 싫고 뭔가 움직이는 게 너무 싫어서 집 밖에 안 나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막 먹기만 하고 더 찌는 거지. 그렇게 악화되는 단계를 살찌는 단계도 그렇게 거치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심리적인 문제도 내가 기존의 패턴들을 고수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다른 행동들이 붙어서 그것이 악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넘버 6 방치하면 안 되지만 또 너무나 서둘러서 조급하게 접근하면 무리가 올 수 있다. 왜 다이어트 할 때도 급하게 살 빼려다 보면 신체적인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급하게 뺀 살이 또 요요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심리치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과격하게 급격하게 자기를 바꾸려고 하면 그건 또 어떤 얘기도 되냐면 기존의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접근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이어트가 아주 잘못될 경우에 죽음을 불러올 수 있듯이 심리치료의 경우에도 그에 해당하는 심각한 위험 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심리치료든 다이어트든 너무나 급하게 바꾸려 하지 말고 차근차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명심. 넘버 7. 내일부터가 가장 큰 장애물이다. 내일의 나에게 부탁한다. 심리치료나 다이어트나 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 그 내일은 영원히 안 올 수도 있고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더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그것이 마지막 우리가 유념해야 할 공통점입니다. 내일은 내일일 뿐이다. 당장 뛰어라. 오늘은 이렇게 7가지 심리치료와 다이어트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둘 다 어떤 변화를 목표로 한다, 변화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 이제 또 다른 공통점이기도 할 텐데 내가 딱히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것에 에너지를 투여할 필요가 없겠지만 내가 좀 불편한 것 같아, 뭔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천천히 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모두 즐거운 드라이아이!